네, 나만의 어프로치 기준 찾기라는 레슨을 준비해봤습니다. 프로들이 어프로치를 할 때 거리를 먼저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클럽을 선택을 하고 떨어뜨린 위치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윙을 해서 떨어뜨려서 홀에 가깝게 붙이는데요. 참 쉬워 보여요. 하지만 그 프로들은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혹은 훈련을 통해서 매번 그렇게 유지를 하면서 그 거리감을 익히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감각이 이제 필요로 한 거예요. 감각이라는 것은 그런 기준을 바탕으로 상황별로 라이가 안 좋을 때 좋을 때 혹은 클럽을 얼마나 열지 안 열지에 대한 그런 감각을 말을 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 아마추어 골퍼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매번 거리마다 그 감각에 맡겨서 혹은 내 감에 맡겨서 하지 않으세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감각은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프로들처럼 그런 거리에 대한 그런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네, 그 거리에 대한 기준점을 두기 위해서는요, 크게 그냥 세 가지 동작으로 나눠져요. 네. 7시 위치, 그러니까 손팔, 팔의 기준으로 스윙 크기가 7시 위치, 그리고 하프 스윙 9시 위치, 3쿼터 스윙 10시 위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위치에서 스윙 크기만 다를 뿐 스윙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56도로 스윙을 할 건데요. 저도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7시 위치, 팔이 7시, 발이 7시죠. 팔이 7시 때는 한 20m 정도 가서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20 정도에 네, 떨어지는 떨어졌어요. 랜딩. 네, 네. 네. 그리고 랜딩이 이제 캐리가 네. 20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번에는 팔이 9시 위치. 9시. 지금 9시 정도 맞나요, 프로님? 네네. 네, 9시 위치. 저는 한 50. 예? 50. 딱 떨어지죠. 이거 혹시 정확하네요. 보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제 기준이에요, 이거는요. 정확해요, 저는요. 네. 그래요? 너무 잘 맞추셨는데. 네. 장기가 어프로치. 처음에 말씀 안 하고 계시다가 떨어질 때 말씀하신 느낌. 네. 근데 기가 막히게 맞추시네요. 이번에 꼭 그러니까요. 맞춰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다시 한번 맞춰주시면 박수 한번. 이번에는요, 넘어갔고 들어가겠습니다. 10시. 10시. 10시는 어느 위치? 정도 예상하시나요? 3쿼터 스윙 60m입니다. 60m요? 60. 자, 두근두근. 60 갈 것 같아요. 딱 떨어질 것 같아요. 오! 와, 우와! 잘하네요. 정확하네요. 연습 아니, 안 했어요. 네. 16cm 차이 안에 들어갔어요. 우와. 네. 이처럼 기준이 필요합니다. 7시, 9시, 10시요. 이 기준을 바탕으로요. 56도의 거리가 있을 뿐더러 52도, A 웨지의 거리가 있겠죠. 피칭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방금 스윙 크기에만 변화를 주고요. 모든 것을 똑같이 했어요. 공의 위치, 그리고 손의 위치, 모든 스윙을 세기를 똑같이 가져갔습니다. 다만 변한 건 스윙 크기예요. 스윙 크기 때문에 몸도 조금 더 움직이기 시작한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샷으로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요. 자, 이 샷을 뭐라고 하냐면 어프로치 피치샷이라고 합니다. 적당히 떠서 적당히 굴러가는 샷이요. 이 기준이 되는 샷은 피치에 런이 돼도 안 되고 갑자기 급격하게 스핀이 먹는 샷이 돼도 안 돼요. 왜냐하면 가장 일관성이 있는 샷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스윙 위치를 맞출 건데, 자,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바로 시작점을 맞추는 거예요. 네, 동일한 위치에서 시작을 해야 일관성이 있겠죠. 그게 기준이 되는데, 첫 번째 시작점. 그 시작점에 또 첫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공의 위치예요. 제가 제 공의 위치가 지금 거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네.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스탠스를 많이 벌리지 않고 그냥 골반 넓이 정도로 벌리고 공의 위치 거의 가운데로 보이시죠? 가운데인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피치샷의 공의 위치는 공이 공 한 개 정도 오른발에 있으면 아주 적합합니다. 지나치게 오른발이 아니고요. 한 공 한 개 정도 오른발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오른발에 있으면 내려가면서 맞겠죠. 그래서 런이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의 위치는 가운데에서 공 한 개 정도만 오른쪽에 있으면 좋습니다. 네. 자, 이 상태로 어드레스를 했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샷을 할 때는 오른쪽 어깨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기울기. 어프로치 할 때는요, 이 기울기가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기울어져 있는 어깨가 이렇게 맞춰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제가 마치는 순간 체중이 조금 더 왼쪽에 가 있는 느낌 나지 않으시나요? 이렇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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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느낌도 왼쪽에 한 7 혹은 7대3, 6대4 정도 그 정도 비율로 이렇게 어드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어프로치는 왼쪽에 체중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힘만 주는 게 아니고 기울어져 있는 어깨 기울기를 맞추다 보니까 저절로 자연스레 왼쪽에 오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시작점, 손의 시작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머리도 상태- 약간 좌측으로 가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네, 약간 좌측에 있죠. 그러면 프로님이 제가 깜빡한 걸 말씀해 주셨네요. 이렇게 왼쪽으로 옮기는 순간 제 중심이 공보다 좌측에 있죠. 네. 앞에 있죠. 이렇게 앞에 있어야 돼요. 근데 프로님 말씀대로 머리가 뒤에 있으면 또 좀 이상하죠. 그래서 항상 공보다 중심이 이렇게 앞에 있도록 해주세요. 전체가 왼쪽에 와 있을 수 있도록. 네. 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아마추어 분들이 머리가 좌측은 나가면 안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맞아. 네. 괜찮죠. 네. 약간 체중 왼쪽에 가 있으면 머리 조금 왼쪽에 나가도 네, 되는데. 그게 거기에 맞는 동작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손의 위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손의 위치는 여기서 클럽을 공 뒤에 갖다 대면 저절로 완성이 됩니다. 제 손의 위치가 어디 있나요? 왼쪽 허벅지 앞. 이게 항상 우리의 시작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립을 잡으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평소에 샷을 할 때와 좀 다른 그립의 느낌이 나는데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샷을 할 때는 이 상태에서 그립을 잡았고 지금은 기울기가 다른 상태에서 잡았기 때문에요. 약간 그립의 느낌이 조금 다른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점인데 네. 이 시작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점에서 하나, 둘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시작점은 잘 맞춰놓고 여기까지는 참 잘하세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반동을 시작점에서 주나요? 네, 시작점에서 갑자기 시작 잘 해놓으시고요. 갑자기 여기서 시작하세요. 뭐 짧은 거리는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그게 큰 스윙이 되면 아예 스윙이 공에 맞추는 컨택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잘 놓고 공을 잘 놓고 어깨를 체중을 중심을 앞에 보낸 후 이 위치에서 그립을 잡고 이 위치에서 무조건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9시 50 오, 뭐. 네. 오. 똑같이 50m. 네. 맞추고 공의 위치 맞추고 중심 맞추고 그립 잡고 여기서 그대로 시작을 하면 60이 가겠죠. 네, 거의 60이 네, 갔네요. 네. 60m.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앞으로 내보내면서 시작하는 거 없으셔야 돼요. 대부분의 골퍼들이 그렇고요. 생각보다 많은 심한 이런 동작들을 많이 봐요. 절대로 안 되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시작점을 맞췄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정말 스윙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셔야죠. 제가 아까 크게 7시, 9시, 10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스윙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어프로치를 할 때는 손에 힘이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가지 말아야 될까요? 손의 힘이요? 네. 여러분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전화를 받아야겠는데요. 뭐라고 하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신 국민 네, 대표시니까 네. 한번 해주시죠. 시영 손은 아나운서가 안 네. 들어가야 손의 되는 힘이 거 아닌가요? 손에 힘을 줘야 되나요? 아니 뭐 원하시는 네, 대답을. 줘야 되나요? 네. 그러면 빼야 원래 되나요? 손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네. 자, 좀 클럽이 퍼터부터 드라이버까지 가장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제가 바로 웨지 어프로치 할 때인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헤드 무게로 흔드는 것도 아니고요. 정해놓은 거리를 정해놓은 스윙 크기로 쳐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조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손에 힘이 있어야 되세요. 그렇죠. 예를 들어 어프로치 짧은 거리니까 힘이 들어가면 안 돼. 아주 가볍게 잡고 리듬을 맞춰야지. 네. 아, 이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물론 맞힐 수는 있는데 이러면 매번 일관성이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네, 손에 힘이 있으셔야 돼요. 음. 생각보다 손에 힘이 빠져야 된다고 아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또 한 가지, 손에 힘이 빠져 있으면요. 되레 시작할 때 들어가세요. 네. 스윙 크기를 맞춰야겠고 거리는 보내야 되겠으니까 힘이 빠진 상태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급격한 갑작스러운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손에 힘을 좀 주고 백스윙을 천천히 움직이셔야 돼요. 천천히라는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뭐 이런 흔드는 동작이 아니고 내가 내 느낌에 나의 백스윙을 끌고 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요. 7시 반, 9시, 10시 반. 그러면 시작을 잘 맞춰놓고 네, 반동이 없이 백스윙을 하셔야 돼요. 차분하게. 네. 네, 그게 사실 제일 어려운 것 네. 같아요. 차분하고 제 말까지 얌전하네요. 얌전하게. 얌전하게. 이번엔 몇 미터 도전하시는 건가요? 50. 50. 네. 얌전하게. 네, 오! 매번 같아요. 50.7m. 70. 네. 약간 50.23이었어요. 네. 와. 잘 안 맞았어요. 네. 네. 이번에는 아까 잘만 네. 50.23이면 더 가까운 건데. 스윙이 커지더라도 지금처럼 얌전하게 정말 조용하게 차분하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번엔 10시 가시는 네. 건가요? 한번 봐주세요. 한 10시 정도 됐나요? 네. 네. 차분하고 얌전하게 시작을 해서 지금 10시예요. 지금. 네. 딱 맞죠. 어. 이번에도. 와. 1m 부족했네요. 네. 네. 오케이. 이렇게 네. 이렇게 시작이 오케이. 오케이 드립니다. 저 컨시드. 정도 우리 뭐 시원하게 드려요. 네. 이거 하나 아니고요. 뭐 그 정도 괜찮아요. 네. 원 안에 들어가면 오케이입니다. 네. 우리는. 이처럼 정말 차분하고 얌전하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집에 계실 때 시작을 아주 얌전하게 시작하는 그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빈 스윙도 가능합니다. 정말 백스윙 크기는요. 얼마나 얌전하게 차분하게 갔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또한 시작점을 잘 맞춘 상태에서 차분하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속도를 조절해서 백스윙 크기를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자, 크기가 맞고 시작점이 맞았으면 이번에는요. 항상 공에 맞는 그런 세기가 비슷하셔야 돼요. 물론 스윙이 7시 위치에서는 간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뭐 세기가 그렇게 세지는 못할 거예요. 9시가 되면 그거보단 조금 더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세게 맞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위치가 가면 조금 더 세게 맞지만 내가 추가적으로 얘를 세게 주거나 혹은 약하게 주거나 이런 것들이 없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실수 있잖아요. 백스윙은 잘 맞췄어요. 잘 맞추고 그런 거. 이런 거. 네, 네. 그런 거. 또 한 네. 가지. 이건 남성분들. 가끔 남성분들 이런 거. 그거 많죠. 네. 되게 잘 칠 것처럼 그러시는데 갑자기 백스윙 딱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칠 것 같아서 깜짝 놀랐다가 다운스윙 하시는 보고 안도의 한숨을 제가 확 냈습니다. 가끔 저는 민망해요. 네. 얘기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런 것도 있고 네. 또 한 가지. 잘 맞춰 놓습니다. 빈스윙 때는요. 하지만 네. 칠 때는 아하. 보이시죠? 네. 보면 맞는 세기가 매번 달라요. 제가 그래요. 네. 이게 물론 짧은 거리에서는 크게 미스는 나진 않지만 이 샷이 9시 위치가 되면 앞에 벙커 빠지세요. 네. 혹은 핀 맞았어요. 핀 맞았어. 이래도 저래도 잘 되네요. 아이고 진짜. 아니 미스샷도 이렇게 잘 치시고. 아니 네. 방송이 체질이시구나. 저도 좀 그러니까요. 체질인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갑자기 빨라지죠. 웨지가 갑자기 급격하게 힘이 들어가고 빨라지면 공이 좌측으로 갑니다. 심지어 그린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기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이 세기를 조절하는 방법은요. 또한 간단합니다. 백스윙 크기 조절하셨죠? 하셨으면요. 이 끝을도 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7시가 있다 생각하면 6시가 있겠죠. 여기는 어디가 있을까요? 5시. 5시. 9시는요? 3시. 3시.
10시, 2시. 2시. 네. 네. 끝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 잘 놓고 자, 7시 위치가 여기라면 5시 위치는 여기겠죠. 여기까지 한다고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 시간이 지금 8의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네, 팔의 팔의 위치. 팔. 네, 클럽이 위치가 예, 아니고 팔이 샤프트가 아니고 네. 이제 팔이에요. 팔. 뭐 혼돈하시면 9시. 네, 네. 9시. 혼돈하시면 저 왜 크게 하지? 그럴 수 있으니까 네. 팔이 팔의 위치가 이 정도가 7시, 네. 5시, 9시, 네. 3시. 정확히 보이나요? 네. 10시, 2시가 되겠죠. 아.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9시 위치까지 간다고 했을 때 네. 아, 9시 그럼 나는 위치요? 네, 근데 3시까지 가면 코킹은 되겠다. 좀 어떤가요? 코킹은 좀 많이 하면 아무래도 네, 좀 너무 멀리 갈 테니까 코킹은 좀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네. 조금 코킹 아까 프로님이 신준 프로가 코킹 손목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손목은 생각보다 막 과도하게 꺾이는 게 아니고 음. 올라갔을 때 한 보이시나요? 음. 너무 이게 이거는 너무 아니고요. 꺾이지 않게. 네, 아. 이게 한 직각을 이루는 정도로. 직각 정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손목을 같아요. 좀 너무 찰랑거리지 않게 하는 것도 네. 이제 키 포인트가 될 수 네, 있겠네요, 그죠?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찰랑거리지 조금 않기 잡으라고 위해서, 말씀하신 네, 거구나. 아까 그립을 좀 강하게 잡으면 이런 가위 꺾이는 이런 것들을 오케이.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세기 조절 9시와 3시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9시와 3시요. 네, 이것 또한 그럼 단단하게 50m가 나오는 잡고, 거겠죠? 네, 단단하게 잡고 이렇게 하셔야 되세요. 네. 와. 단단하게 잡으시고요. 자, 그러면 10시. 10시가 했으면 2시가 있겠죠. 이 또한 잘 놓고 잘 잡고 단단하게 잡으시고 와. 이렇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와. 부럽네요. 네. 이렇게 항상 네. 끝을 정해 두셔야 끝을 정해놔야 거기에 맞는 백스윙도 잘 나올 뿐더러 이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백스윙 이렇게 드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끝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칠 때마다 거리가 다 비슷비슷하게 다 맞았죠. 그 이유는요. 이게 제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단순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감각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 클럽별로 한번 기준에 되는 그런 위치로 기준이 되는 백스윙을 잡고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왜 그 스크린에도 요즘 잘 나오잖아요, 거리가요. 네. 혹은 뭐 연습장에 가서 측정을 하셔도 좋고요. 방금 샌드 웨지 거리가 3가지가 나왔습니다. 뭐 20, 50, 60이라면 52도로 했을 때는요, 또 3가지의 거리가 나오겠죠. 피칭 웨지를 쳐도 3가지의 거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클럽 하나당 이 위치에서 한 10개씩을 치면서 이 평균의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 혹은 프로들의 경우 잘 치는 아마추어들의 경우 간혹가다 여기에 클럽에다가 뭘 이렇게 적어서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놓더라고요. 3가지 그런 거리가 게 있군요. 딱 있어요. 뭐 20, 50, 60, 뭐 60, 70, 80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남은 거리가 뭐 필드 가서 뭐 50이 남았다 싶으면 50 있는 채가 뭐 있지 하고 그걸 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똑똑한 방법이에요. 좋은 네. 방법이네요. 그러게요. 감각 찾으려고 거기 노력하지 마시고요. 내가 내 기준을 만들고 그 샷을 토대로 스윙을 해보세요. 감각이라는 것은 기준이 된 상태에서 여러 상황에서 그걸 응용하는 것이 감각이지 이 기본적인 샷들이 감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 어프로치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어디까지나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감이 있는 거지 네. 기준이고 뭐고 없는데 감을 찾기는 좀 어렵다. 네, 아주 맞아요. 명언이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도 프로들도 새로운 클럽 뭐 38도야 이러고 네. 주셨어요. 그럼 사실 거리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네. 여러분도 이 기준을 기준을 꼭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검은경 프로 레슨 잘 네. 들었습니다. 오늘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저는 탄도를 공의 위치로 맞추는데 옳은 건가요? 하셨어요. 네, 공의 위치로 맞추는 거는 좋습니다. 네. 그런데 탄도를 맞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쉽게 공의 위치 맞아요. 하지만 공의 위치가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페이스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열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열리되 내 몸도 이렇게 열리셔야 돼요. 네, 그래야 공이 쉽게 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공의 위치만 왼쪽에 두고
클럽은 똑같이 놓거나 혹은 스탠스를 똑같이 놓으면요. 뭐 어떨 때는 뜰 수 있으나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탑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는 거는 좋은데 클럽 공의 위치를 왼쪽으로 옮겨 놓는 건 좋은데 거기에 맞게 클럽을 열고 그리고 스탠스를 여는 것 그리고 공의 위치를 바꾸는 것까지 이 세 가지를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온에어를 통해서는 어프로치 시 발을 11자로 하면 슬라이스가 나서 공은 가운데 두고 왼발을 오픈해서 치신대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어프로치를 할 때 왼발을 오픈을 하고 공을 가운데 둔다. 네.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스가 나서 어프로치 할 때 슬라이스가 나신다는 거. 네, 어프로치 할 때 발을 11자로 하면 슬라이스가 나서 네. 공은 가운데 두고 왼발을 오픈해서 치신대요. 맞아요. 네. 어프로치는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왼발을 뒤로 빼라고 말을 하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어프로치는 크게 우리 몸의 움직임이 크게 많이 없습니다. 즉 이런 회전이 없어요. 거기다가 체중까지 왼쪽에 놓으니까 치고 나서 얘가 자꾸 막혀버리는 거예요. 막힌 거를 의도적으로 돌리기 싫어서 얘를 미리 빼놓으면 이 막힌 동작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채가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맞습니다. 네. 네, 왼발을 살짝 뒤로 빼시고 쳐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프로치 임팩트 순간 눌러서 칠까요? 쓸어서 칠까요? 하셨어요. 네. 어프로치 임팩의 순간 네. 클럽이 눌러서 친다는 거는 뭐 찍어서 친다는 걸 말을 하겠죠. 혹은 힘을 가한다는 거. 그리고 쓸어 친다는 건 이렇게 쭉 올려치는 거를 말을 해요. 두 가지 경우 다 필요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이 봉 떠 있는 라이에서는 올려치는 것이 맞고 공이 박혀 있으면 이렇게 찍어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일반적인 그런 샷들은요. 내려오면서 맞는 것이 아니고 내려오다가 거의 평평할 때 만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내려오다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내려오면서 맞는 것이 아니고 내려오다가 이렇게 평평할 때 맞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반대로 공이 좌측 발에 있으면 어떨까요? 올라가면서 맞겠죠. 공이 오른발에 있으면요. 내려가면서 눌려 맞겠죠. 그래서 공이 오른발에 있으면 눌려 맞아서 공이 좀 더 많이 굴러가고 탄도가 낮게 가고 공이 왼쪽에 있으면 올라치길 수 있기 때문에 탄도가 높아지고 이 스핀량 그리고 공의 런이 좀 적어집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을 위치로 그걸 좀 조정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온에어를 통해서 어프로치 그립 세기를 아까 좀 세게 잡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1에서 10까지 나눴을 때 네. 어느 정도 세기로 줘야 하나요? 하셨어요. 네. 자, 1에서부터 10까지 세기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샷을 한 4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프로치는요. 7 정도가 되셔야 돼요. 7. 혹은 8도 좋습니다. 10이 되면 너무 힘드니까요. 한 7, 8. 기존에 있는 샷을 잡는 그런 악력보다는 한 2, 3 정도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더. 강하게 잡는 것은 좋은데요. 강하게 잡은 상태에서 힘이 풀렸다가 다시 줬다 이런 동작들이 없으셔야 돼요. 잡은 상태에서 뺐다 줬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아예 없는 상태에서 반동이 없는 상태로 약간 좀 되게 밋밋하게 가는 느낌? 같은 악력으로 밋밋하게 갔다가 가속이부터 지나간다는 생각으로 어프로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에서 8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내 스윙을 부탁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라이브 레슨 70,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